여러분, 지금 계좌 상태 안녕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분들 많으시죠? 단 24시간 만에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냥 하락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8%나 빠지면서 공포 탐욕 지수가 9점까지 추락했어요. 9점이면 이건 그냥 시장이 패닉 상태, 아니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미국 연준의 발언 한마디가 글로벌 시장과 한국 증시,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사정까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어디서 막혀있고 어디로 뚫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믿었던 금리 인하라는 동아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은 연준이 곧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연준의 원로 이사가 찬물을, 아니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이 한마디가 시장에 핵폭탄을 던진 것이죠. 원로 이사는 현재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불안정하지 않다며 시장이 기대하던 25bp 인하조차 필요 없다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지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는 기술주 매도세와 함께 하락 마감했고 비트코인 급락 여파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하루 만에 17%나 폭락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긴축의 공포는 곧바로 우리 증시의 검은 금요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고 샴페인 터뜨린 게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4900선이 붕괴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공포는 우리가 믿었던 주도주들이 배신을 때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발 AI 거품론, 빅테크들의 무리한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나스닥을 흔들자마자 그 여파가 우리 시장의 심장부인 반도체를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투매 수준으로 던지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나스닥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는 건 기술적 분석상 추세가 꺾일 위험이 있다는 강력한 경고 등인데, 이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의 기술주들도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AI가 정말 돈이 되는가? 라는 시장의 근본적인 의구심입니다. 구글, 아마존, MS,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AI 투자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은 환호가 아니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실적 호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최근 딥시크, 디프식 이슈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섹터의 불확실성을 경고했습니다.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수요 위축 경고까지 겹치면서 기술주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그 불똥이 고스란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외적 악재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환율과 민생 경제로 직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의 작년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12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곳간에 달러가 넘쳐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원달러 환율은 1469.5원까지 치솟으며 우리 돈의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환율이 1470원에 육박했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집는 모든 물건 값이 또 뛴다는 소리입니다. 국가는 반도체로 돈을 벌고 있다는데 정작 우리네 3인 민간 경제는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질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의 허리인 40대 가장들의 평균 빚은 1억 1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40대는 소비의 주축이자 생산의 핵심인데 이들이 빚더미에 눌려 지갑을 닫으면 내수 시장은 빙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10조 원 규모의 기업 담합까지 적발됐죠. 국민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분야에서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작년 화폐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5만 원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돈이 돌지 않고 어딘가에 고여있거나 특정 자산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 즉 옥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금융주를 한번 보세요. 코스피가 피를 토하는 와중에도 KB금융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는 상식이 깨진 겁니다.
금융사들이 원화 대출 자산을 늘리고 AI 같은 실물 경제 투자를 통해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름을 부으면서 금융주는 이제 성장하는 배당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실적이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음에도 밸류업 강화 의지를 밝히며 강력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장에서 내 계좌를 지켜줄 방패는 확실한 숫자와 현금을 주는 기업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반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희비는 엇갈립니다. 건설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롯데건설은 최근 영구치 뉴스에서 3년 뒤 금리 인상 조건이 붙어 사실상 단기 부채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며 체력 저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은 보통주 1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며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죠. 이제는 반도체니까 간다. 건설주니까 오른다는 식의 섹터 투자는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뜯어봐야 합니다. SK텔레콤이 실적 부진과 배당 미지급 이슈로 급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경기 방어주라고 해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도 폭탄이 떨어지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희망의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SK바이오팜의 실적을 보세요. 2023년 영업이익이 2,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1.7%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폭발적 성장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인도네시아 재련소 투자 효과를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불확실성 감소로, 하나오션은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수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는 시장이 이제 꿈만 꾸는 기업이 아니라 그 꿈을 돈으로 바꿔내는 기업에만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일본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엔겔 개수가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먹고 사는 데 쓴다는 건 삶의 질이 44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심지어 달러 배신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연준의 압박으로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 자산 보유자들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조차 일환발 불안감과 투기 심리에 휘둘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의 성격을 현금에서 가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환율 1470원 시대에 원화만 쥐고 있는 것은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가 더 이상 노후를 책임지기 어려우니 스스로 수익률을 높여 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점검하고 원금 보장형에서 벗어나 반도체, AI, 혹은 실적이 검증된 테크 관련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 구조 조정이 시급합니다. 40대 평균 빚 1.1억 원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고금리 대출부터 갈아타거나 상환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에 나설 정도로 서민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 속에서도 자산의 옥석 가리기는 계속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 움직임이 있는 만큼 무작정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 실거주 가치가 확실하거나 인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자산을 압축해야 합니다. 셋째, 주식 투자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삼성전자를 무작정 줍는 묻지마 투자는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대신 금리 변동성과 관계없이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금융주로 포트폴리오의 하단을 단단하게 다지세요. 그리고 AI 테마 안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그 위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B2B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다음 타자가 될 것입니다. 6월 29일부터 한국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체계를 도입하고 부실기업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시장 인프라가 선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 요소입니다. 깨끗해진 시장에서 진짜 알짜 기업을 고를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준의 배신, AI 거품론, 그리고 고물가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9점인 극도의 공포 구간은 언제나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기점이었습니다. 남들이 경제 망했다고 한탄하며 시장을 떠날 때 우리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돈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판을 읽고 내 자산의 체질을 개선할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확실한 정보와 냉철한 분석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계좌가 다시 붉은 빛으로 물드는 그날까지 저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